안녕하세요. 교정백과사전의 교정과 전문의 박기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치과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니는 무조건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곱게 나와서 잘 사용하고 있고 주변 치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평생 동안 사랑니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왼쪽은 지금 누워서 뺀 상태고 오른쪽은 위아래 다 잘 나와서 잘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랑니가 이렇게 곱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니가 비스듬히 나와서 앞쪽 어금니를 밀거나 잇몸에 반쯤 덮여 있어서 음식물이 계속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랑니의 앞에 있는 치아에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턱뼈 안쪽에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니는 매복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부는 수직으로 똑바로 매복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누워 있거나 잇몸에 반쯤 덮여서 부분 매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매복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칫솔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고 그렇게 되면 청결 관리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가 매복되어 있거나 반쯤 매복되어 있거나 청결적인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붓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치를 예방적으로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뼈는 뚫었는데 잇몸으로 덮여 있으면 겉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조금씩 들어가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염증이 생기거나 앞쪽 치아에 충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잇몸을 뚫고 맹출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잇몸 염증은 통증뿐만 아니라 입냄새나 잇몸 출혈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변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사랑니는 위치가 깊기 때문에 본인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정기검진을 통해서 사랑니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교정을 할 때 사랑니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소구치, 작은 어금니를 빼서 이 작은 어금니를 발치한 공간 덕분에 사랑니가 맹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치아를 뒤로 밀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랑니가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은 어금니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니가 누워서 나거나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앞에 있는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때는 발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발치 교정이나 악궁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아를 뒤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동시킬 때 사랑니가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발치가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궁 확장을 한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가 필수가 됩니다. 또한 교정 치료가 끝난 뒤에 뒤늦게 사랑니가 올라오면서 치아 배열을 다시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정 후에 관리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때문에 앞니가 다시 겹쳐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을 계획 중이라면 진단 단계에서 사랑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앞쪽 어금니 충치입니다. 사랑니가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그 앞에 있는 정상적인 치아와 맞닿는 면에 음식물이나 이런 음식물 잔사들이 끼면서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충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충치는 아무래도 안쪽에 있고 겹쳐져 있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충치가 매우 심해져서 신경치료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랑니가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끼는 게 발견이 된다면 예방적으로 그 시기에 바로 발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잇몸의 반복적인 염증입니다. 차랑니 위쪽 잇몸이 덮여 있으면 음식물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붓고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만큼 불편해지고 이 원인 사랑니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에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치질만 잘하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발견이 되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확인하고 필요할 때 발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랑니 발치는 발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진단되었다면 가능하면 젊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단단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통증이나 회복 면에서 훨씬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뼈와 이 사랑니가 단단하게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붙은 뼈와 사랑니를 떼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발치를 하면은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의 위험도 적습니다. 특히 대학생 시기나 군 복무 전후처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미리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에 차랑니 때문에 통증이 생겨서 발치를 생각을 하다가도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발치를 한 이후에도 회복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모두 빨리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다면 그대로 두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되면 미루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하는 치아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서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스듬히 나와 앞쪽 치아에 영향을 주거나 음식물이 자주 껴서 충치와 잇몸 문제를 만든다면 발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교정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사랑니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꼭 교정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니가 뼈 안쪽이나 잇몸에 묻혀 있다면 정기 검진을 통해 위치와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차랑니는 단순히 있으니까 무조건 뽑아야 하는 치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남길 수도 있고 반드시 빼야 할 수도 있는 치아입니다. 오늘 영상이 차랑니 발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정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